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산 공격 헬기 LAH의 전투 효과에 대해 분석한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대전차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최강의 공격 헬기 아파치와 코브라 헬기를 LAH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돌려 새 전투 헬기의 대전차전 능력을 비교 분석했었죠. 그런데 본격적인 공격 헬기인 아파치와 코브라보다도 한국의 LAH가 더 높은 살상률을 보여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헬기에 미국에서나 시도하는 신기술이 적용된 모습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전차 전력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위치로 도약하고 있다는 소식에 신형 전차를 만들었다고 희희낙낙하던 북한은 또다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제블린의 활약으로 전차 무용론이 대두됐었지만 전투가 아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결국 전차가 필수적인 것으로 드러나며 차세대 전차 개발이 다시 물살을 탔는데요. 독일의 KF-51 판터, MGCS, 한국의 K3 등 본격적인 4세대 전차들이 공개되자 이에 대항할 차세대 대전차 무기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천검이 탑재된 소형 무장 헬기 LAH의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형 공격 헬기인 아파치에 비해 무장량이 빈약해 LAH의 성능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확실한 연구 결과가 공개되자 LAH를 옹호하던 사람들도 상상 이상의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투 헬기들의 전투 효과를 분석한 논문을 공개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천검 미사일을 탑재한 LAH에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한 아파치 헬기, 호우 미사일을 탑재한 코브라 헬기 소대들로 T-72 전차 9대로 편성된 일개 기갑중대를 타격했을 때 전투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상황은 적전차가 교량을 극복하기 전 진지 편성을 수행하며 정지해 있는 경우와 교란 극복을 위해 기동 중인 상황 두 가지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시나리오 1번, 정지 전차를 공격했을 때 공격 헬기들의 타격 시간과 살상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LAH가 53초로 가장 빠르게 전투를 종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T-72 전차 9대를 모두 파괴하며 살상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나리오 2번에서 기동하는 전차를 공격했을 때 살상률은 100%로 아파치와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256초가 걸린 아파치에 비해 LAH는 173초밖에 걸리지 않아 타격 시간에서 우위에 섰습니다. 최종적으로 시간당적 살상률에서 LAH가 코브라 헬기는 물론 아파치보다 우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체급이 아파치보다 훨씬 작기에 무장량과 작전 범위를 고려한다면 종합적인 성능은 당연히 아파치가 더 뛰어나지만 한국의 지형에서 벌어진 국지적인 전투 상황에서는 LAH 소형 공격 헬기가 아파치를 뛰어넘는 전투 능력을 보여준 것이죠. 그동안 은근히 무시당하던 LAH 공격 헬기가 상상도 못한 성능을 보여주어 어안을 벙벙하게 하고 있는데요. 군용 무기가 비싸고 무장량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전투력 분석 결과가 공개되자 LAH 헬기의 전용 대전차 미사일로 사용된 천검 공대지 미사일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국군의 헬기에서 사용하던 헬리토어를 대체하기 위해 제작 중인 천검 미사일은 토어보다 강력하고 헬파이어보다는 싸고 가벼운 준 헬파이어급 포지션을 노리고 개발되었습니다. 천검 대전차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4세대 대전차 미사일로 분류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탱크 킬러로 활약 중인 제블린이 3세대 대전차 미사일이죠. 3세대 미사일부터 발사 후만각, 즉 한 번 조준하고 발사한 후에 조준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유도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2세대까지만 해도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한 후 사수가 명중할 때까지 목표물의 레이저를 조사해야 했지만 발사 후만각 방식을 통해 목표물을 향해 발사한 후에는 곧바로 후퇴하는 게 가능해 보병의 생존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4세대 미사일은 발사 후만각뿐만 아니라 발사 후 포착도 가능하도록 진보되었는데요. 발사 후 포착은 일단 미사일을 발사부터 하고 목표물의 위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기술로 교전에 진입하는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앞서 시뮬레이션에서 LAH의 교전 속도가 가장 빠를 수 있었던 것도 천검의 발사 후 포착 방식 덕분이었습니다. 천검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신기술은 바로 엘로스 기술입니다. 엘로스는 비가시거리 영역을 뜻하는데 무선 데이터 링크 체계를 이용해 최대 수십 km 넘게 떨어져 있는 시야에서 벗어난 목표물을 타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천검은 엘로스 기술과 발사 후 포착 방식을 통해 최대 30km 거리에 산 너머에 있는 전차라도 백발백중으로 파괴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LAH의 애매한 포지션에 대해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대한민국 첫 공격 헬기인 만큼 아파치와 같은 최강의 공격 헬기가 탄생하길 바랐기 때문에 LAH로는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LAH 헬기는 한국 무기 개발 사업에 발자취를 충실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KF-21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초음속 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을 개발하며 겪은 시행착오들을 통해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헬기 사업 역시 수리온과 LAH를 개발하며 얻은 기술을 토대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1년 아덱스에서 카이가 그리는 회전익의 비전에 관한 영상을 공개했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헬기로 예측되는 새로운 헬기의 컨셉이 공개되어 화제가 됐습니다. 동축 반전 로터를 도입하여 기존의 헬기보다 강력한 추력을 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형 스텔스 헬기가 최초로 공개되었는데요. 동축 반전 로터는 두 개의 로터를 기어를 사용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추진 방식으로 기존 테일 로터 방식과 비교해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축 반전 로터는 엔진 출력 대부분을 양력에 쓸 수 있어 높은 출력을 내는 게 가능하고 고속 비행에서 발생하곤 하는 양력 불균형 문제와 후퇴기 실속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고속 비행에서 더욱 안정적인 기동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테일 로터가 없어도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군용 헬기로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헬기의 테일 로터는 전장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었습니다. 베트남전에 투입되어 추락한 헬기의 대부분이 꼬리 부분의 집중 사격을 맞아 추락해야 했었고, 소말리아에서 추락한 두 기의 UH-60 블랙호크 역시 오리 날개의 소말리아 민병대가 발사한 RPG를 맞아 추락하게 된 것이었죠. 이 때문에 테일 로터 없이 비행이 가능한 동축 반전 로터 헬기가 군용 헬기로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요. 미군 역시 차세대 군용 헬기에 동축 반전 로터를 채택하였습니다. 미국의 항공회사 시코르스키사에서 제작한 개념 실증기 S97에 동축 반전 로터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동축 반전 로터에는 테일 로터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S97 기체 후미에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테일 로터가 아닌 추진만을 위한 로터로 이러한 조합을 통해 기존 헬기를 월등히 능가하는 순항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S97을 기반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디파이언트 X 역시 이 같은 구조를 채택했는데요. 기존 미군의 주력 헬기인 UH-60 블랙호크의 최대 속도가 시속 290km인 반면에 디파이언트 X는 최고 시속 460km까지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카이에서 공개한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헬기 역시 동축 반전 로터에 추진 전용 모터를 채택해 뛰어난 기동성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디바이언트 X 외에도 미 육군에서는 정찰용 스텔스 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벨사에서 제작한 스텔스 공격 헬기 360 인빅터스는 현재 90%까지 조립이 진행된 상황으로 2023년에 시험 비행을 마치고 2028년에 미 육군의 정찰 공격 헬기로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벨사의 360 인빅터스는 특이하게도 내부 무장창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에서나 볼 수 있던 고난이도 기술이 헬리콥터에 적용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헬기에도 내부 무장창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무장창은 생각보다 매우 고난이도의 기술인데요. 공간을 크게 차지하는 만큼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초음속 기동 중 무장창을 열고 기계팔로 미사일을 내보내 흔들림 없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야 하기에 개발 비용과 시간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때문에 카이는 KF-21의 블록원에서는 내부 무장창 대신 반메린 무장창을 채택해 스텔스 성능을 다소 포기한 대신 향후 개량을 고려해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해두고 블록2에서 내부 무장창을 적용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처음부터 고난이도 기술에 집착하는 대신 빠른 양산을 통한 개량을 노린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현재 카이에서 KF-21의 블록2의 내부 무장창을 적용하기 위해 연구 중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KF-21뿐만 아니라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헬기에도 내부 무장창을 적용할 정도로 사실상 필요 기술은 모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난관들을 거쳐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연구진과 파일럿들의 노력으로 완성된 LAH는 이제 검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KF-X에 이어 한국의 차세대 헬기들이 우리나라 방산에 큰 성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